오늘 주제였던 그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공정관광의 공통점을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인구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나 공정관광 둘 다 관계인구를 늘리자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답례품을 주는데 사실 최고의 답례품은 관광상품 같은 건 체험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형 답례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점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 기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 공통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관광과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양구 군수님께서 고민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들어보고서 그 다음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가 3월 달에 좀 준비를 해서 지난 주에 지정기부제를 저희 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양구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런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가치가 같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우리가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양구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120개 대회를 좀 치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선수단들이 많은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된 인구, 그러니까 임원들과 또 학부형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머물고 계실 때 양구군의 어떤 상품을 또 관광을 또 우리의 그 양구군의 인심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고향사랑 기부제와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지역에 함께할 수 있고 지역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고향사랑 기부제를 확실하게 확연하게 좀 스페셜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정기부제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하는 지자체가 답례품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답례품이 경쟁력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 간 경쟁력을 갖기가.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관광자원,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분야의 그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답례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예를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경쟁입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하시면 잘못하면 경쟁에 불리할 수도 있어서 아주 카피할 수 없는 것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가지 다른 사례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사실 똑같은 걸 카피해갖고 하면 어차피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발제하신 두 분, 우리 일본 분들한테 우리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금 조기 정착을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한번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게니치 대표님하고 두 분 오늘 발제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실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특히 여기 단체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겐치지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入ってますね。 조기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 앞서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에
그 생산자, 사업자와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혼자서 열심히 해도 그것이 확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함께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살패살이라고 할까요? 그 저기에 고향세 사랑 기부제를 할 때 주요 생산자에게 그 부탁을 하러 갑니다.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하러 가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 생산자들은 굉장히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해줄게라는 그런 태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역시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함께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아까 그 직원분이 고독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바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웃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지금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한 가지하고 실무자들을 좀 격려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인데 우리 실제 일본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이 역할을 담당하셨던 고조 선생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はい、そうですね。佐賀県も 사가현 역시 근로 방식의 개혁을 하면서 야근을 없애자라고 하고 있긴 한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바쁜 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굉장히 좀 고지식한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경쟁이라는 말을 해쳤는데요. 그 숫자, 그 기부 금액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분들도 함께 활성화가 되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게 잘 운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희 지사님께서 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메시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해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쉬웠습니다. 저는 조금 별난 공무원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예를 저희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가고 여기저기 제가 농가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열심히 저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농가분들께서는 저에게 많이 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저의 그 열정이 전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또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엔 뭐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지사님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때 저희가 말을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 답례품을 개발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쿄도의 23구라는 그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시 같은 곳에서 저희의 답례품을 굉장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네요. 사가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장애인분들께서도 만들어주시는 공예품도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를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례품이 우리는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 찾아보면 그 지역에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전을 하고 바빠지면 그건 직원을 인사 이동도 있고요. 사가현청을 말하면 비정규직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통해서 야근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성과가 이 지역을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부터 시작을 한다면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군수님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하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오고 또 지역 주민들과 이런 그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이런 그 성과에 대한 2배, 3배 이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든 이런 공감이라는 것이 이 우리 공정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틀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준비해서 이런 회원 단체들이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오후 지금 방금 세션에서 다뤘던 중요한 주제는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는 답례품이라든가 또 지역 문제라든가 지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한 사이트에 모여져 있어가지고 행정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기부하려는 분들도 거기서 정보를 다 얻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것이 이제 이 플랫폼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고도환 대표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저께 행안부랑 울산시에서 그 포럼을 할 때 이 제도 설계와 후루카와 야스시라는 이 중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왜 일본에서 민간 플랫폼이 성공했나라고 할 때 크게 3가지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공공이 만든 것보다 더 쉽고 더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트렌디하게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데 공공의 자원을 한없이 들이는 거는 어리석다. 결국 민간 대행시키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대신 드리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지자체들한테 분담금을 걷어갖고 행안부의 공공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자면은 민간의 홍보라든가 대행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과 시행령에 명쾌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일선에서 헤매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부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의 사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부하는 이유는 내가 기부해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 기부에서의 약간의 사심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사가현에서 오셨는데 아까 여기에서 사례를 설명해 주셨던 1등 모금하는 아이템은 일형 당뇨, 소아당뇨 연구입니다. 사가현이 이걸 연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체 국민들은 10억에서 20억씩 매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시비를 걸자면 주민복리 증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답례품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부하는 겁니다. 트러스트뱅크는 후르사토 초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재난재해 기부를 받고 있고 연간 수백억에 수천억씩 돈을 모금합니다. 그중에 50% 가까운 돈들은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왜 기부하는지에 대한 집중들을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고향세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자면 지방이 사라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방이 사라지는 것들을 초기에 정책들을 다룰 때에는 인구를 단순히 늘리려고 시도하는데 인구를 늘리는 거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나 강원도 양구처럼 생활과 관계인구를 늘리는 정책들을 펼칩니다. 생활과 관계인구를 늘릴 때에는 초기에 가까운 데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만 양구처럼 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정서적이고 공간을 뛰어넘는 형태의 관계인구를 만들고 적어도 양구에는 1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달 정도는 가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광주 동구처럼 예술이라든가 페스티벌을 통해 갖고 그것들이 페르소나화되면은 1년에 한 달 정도는 동구에 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의 시도들이 일본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자체 통폐합을 막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됐고 그런 기부자들을 잘 포섭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정관광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가 명쾌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대행하는 플랫폼들은 우후죽순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준비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청중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답례품 경쟁에 대한 우려가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이에 답례품 과열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본에서 오신 두 분 짧게 의견 듣고서 저희 토론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はい、はい、懸念、そうですね、まあ、日本において、まあ、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그 지역 특산품을 그 규정을 잘 설정하는 것, 당연히 지역 특산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일본에서 많이 우려가 있는 부분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 기부를 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득이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활동이 지금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어느 정도 조금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はい、私が公務員がこんなこと言ったら怒られ 저는 る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공무원인데 이런 얘기해서 화를 제가 혼날 것 같긴 한데요. 경쟁해도 되지 않을까요? 좋은 물건을 답례품을 선택하려면 선택받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지역보다 우리의 지역의 딸기나 배가 더 맛있어요. 이런 질적인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굉장히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제도가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쟁이 필요하고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질 높은 답례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과인이 왜 잘 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답변이셨네요. 시간 관계상 저희 토론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